그래서 오늘은 3주차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까지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구조를 공부했고, 제가 그 선문대 우리 이강희동을 보면은, 제 이강희동에 이제 여러분들 자료들을 쭉쭉쭉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채팅창에다가 우리 이제 지난 강의 녹화본도 온라인 강의실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실로 가보면은 제가 이렇게 매 순간 수업한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강의 프린트 F 연습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 및 결성을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 자료로 해서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결국은 이제 C 언어 기초라는 요 폴더에 여러분들의 수업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또 프린트 연습과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온라인 링크도 여기도 또 연결시켜 놨고, 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쭉쭉쭉 공부해 가면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는 3주차인데요. 3주차가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건 있겠지만, 계속 저와 함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C에 굳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C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C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죠? 실행해야 되죠? 쭉 찾아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저 같은 경우는 2017 윈도우 데스크탑 버전을 지난번에 설치를 한 거를 저와 함께 이제 했고요. 그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늘 같이 공부하듯이 비주얼 C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처음 이제 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창을 움직여 본다든가 또는 사이즈를 줄여 본다든가 이런 것도 연습을 해 보았고, 오늘은 다시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 3주차, 여기서 새 프로젝트로 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제 폴더를 만들고, 빔 프로젝트의 비주얼 C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찾아보기를 통해서 디폴트로 여기에 쓰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전부 또 잘못돼서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자기의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워킹 디렉토리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명은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셋째 날이기 때문에 데이 3로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왕이면 같이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위치와 폴더 명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도 뭐 네네 소스 제어의 추가 이대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되겠죠. 뭐 시작 페이지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닫아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솔루션 탐색기 창이 뜨게 되고, 소스 파일을 체크하시고요. 오른 버튼을 눌러서 네, 추가, 그다음에 새 항목 해서 첫 번째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 이름은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제 변수를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C++ 파일에 뭐 이그젝 이거 뭐 세 번째 날이니까 저는 EX3의 뭐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료형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네, C++ 확인해보고 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네, 이제 C++ 여기 소스 파일 밑에 여기 C 변수와 자료형 .cpp가 딱 완성됐을 거고, 여기 편집창에는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레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제 블로그로 가가지고 3강의 첫 번째, 오늘은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자료형에 따라서 캐릭터형, 인트형, 더블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타입에 따라서 그 메모리를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을 이렇게 양쪽으로 좀 얘를 좀 줄여가지고 하나의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들은 뭐 듀얼 모니터를 쓴다든가 하면은 이 창을 좀 잘 설계해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죠. 뭐든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프린트라는 함수를 쓸 것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쓰기 위해서는 include를 해서 이것을 우린 전처리문이라고 하는데, include 이렇게 치면은 색깔이 딱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nclude 하고 쳐지게 되죠. include stdio.h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샵 include 명령에 의해서 첫 번째 include 명령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oid 명령을 통해서 main 이렇게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인 명령을 시작하는 거,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 시작,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이게 자동으로 4번 줄에 이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변수 한번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프린트문 먼저 써볼까요? 프린트 또 헬로, 이게 뭐든지 기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프린트 F죠. F 해놓고 헬로 이렇게 한번 해놓고 백슬래시 n까지 이렇게 해주면, 백슬래시는 원화 표시된 거에 자리가 사실은 백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도구에서 옵션 가가지고 폰트를 컨솔라스체로 해주시면은 컨솔라스체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글꼴이 여러가지 백슬래시라든가 표기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로 하지 마시고 컨솔라스체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할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은요, 여기서 디버그로 가셔가지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또는 컨트롤 F5를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여러가지 에러를 구성하고 오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뭐가 오류가 빠졌죠? 여기에 세미콜론이 빠졌다고 나옵니다. 모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미콜론 이렇게 넣고 다시 디버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풀기니까 쭉쭉쭉쭉 해서 이것이 성공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게 뜨죠? 헬로 하고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일단 요거 몸풀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걸 해 보았고, 오늘은 이제 요거를 슬래시를 해버리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건 이제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 지정하는데요. int 한 칸 띄고 a, b 이렇게 해주고 세미코론을 치고요. 역시 주석문을 슬래시 해가지고 a와 b를 int형 변수로 선언, 이렇게 한번 주석을 달아 봅시다. int형 변수로 선언한다. 선언이라는 것도 무슨 뜻이냐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a와 b를 int형으로 선언했어요. 두 번째로는 저기 블로그처럼 안 하고 그대로, 자, a에다가 초기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a는 10 이렇게 해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숫자에서 주석문을 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문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설명을 붙이는
커멘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언어로 인식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설명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변수 a에 10이라는 상수를 저장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왼쪽에는 변수가 오고 오른쪽에는 표현이 오는데, 그 표현 중에서 하나가 올 수 있는 게 상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는 대의변산자라고 하는데, 대의변산자는요, 는, equal 이런데 이것은 같다란 뜻이 아니라 왼쪽 변수에 어떤 값을, 표현을 저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A라는 이 저장 공간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이번에는 그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 값을 읽어가지고 print f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약속인데요. %d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어떤 %d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뭐 \n까지는 합시다.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운표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변수 a를 이렇게 쳐주면, 그리고 세미콜론을 꼭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a에 저장된, a는 메모리라 그랬으니까 a의 값을 읽어서, 그쵸? a의 값을 %d 포맷은 이거 뭐죠? 정수형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따로 배울 것입니다. 정수형, 인트형이니까 인트형으로 출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여태까지 프린트는 뭐죠?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라 그랬는데 갑자기 왜 %d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a에 저장된 값이 출력하느냐, 좀 헷갈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그 역시 컨트롤 F5 쭉쭉쭉 해보면은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도 수많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미콜론을 안 붙인다든가, 뭐 %하고 다운표가 서로 개수가 안 맞는다든가, 프린트 F에 뭐 철자 오류가 있다든가, 대소문자 구분해서 다 그대로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빌드 성공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화면에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 나가시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안 되는 이유를 한 명 한 명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B라는 거를 또 선언해 가지고 B에다 뭐 예를 들면 11 이런 값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C는 뭐 예를 들면은 뭐 23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미리 차지를 해놔야 실을 값을 찍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류가 나는 거죠. 이거 한번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버깅 컨트롤 F5 치면은 C라는 변수는 선언이 안 됐다. 이게 딱 식별자 C가 선언되지 않은 식별사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변수는 사용 전에 이렇게 꼭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데에다가 C를 선언해 줘야 이 오류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역시 이거를 오류를 선언을 해주면은 오류가 사라질 것이고, 빌드가 성공한 걸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꼭 선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의 장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이름을 지을 수 있죠? ABC를 쓸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은 어떤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이 같은 경우는 age, 뭐 몸무게 같은 경우는, 키 같은 경우는 뭐 height,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연도를 표시한다면 year,
이런 식으로 좀 이왕이면 이렇게 의미 있게끔 변수명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용으로 내가 만들었지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변수를 쓰는 경우에는 영문으로만 쓰기도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번호를 붙여서 A1, 네, 뭐 이어에 뭐 nex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은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의 뒤에다가 번호를 붙일 수 있고요. 또는 언더바만 써가지고 다른 기호는 안 됩니다. 샤프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꺽쇠 이런 거 안 되고요. 언더바만 허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공란도 허용을 안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한글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또 먼저부터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죠. 1A 같은 경우는 숫자가 먼저 붙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언더바 대신에 달러를 썼다든가 합계 같은 한글을 쓰는 경우에는 변수로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변수를 잘 정의해서 변수는 메모리 공간이다. 메모리 공간이고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선언 전에 메모리 공간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트형만 있나요? 아닙니다. 플로트형이라고 있어서 우리가 플로트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형은 어떤 거냐면은 F LOAT 이게 플로트형으로 해가지고 weight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어떤 weight라는 변수는 플로트형으로 쓰겠다. 그래서 플로트는요 32비트 뭐 이건 정밀도를 얘기하는데요. 실수형이다. 이것이 플로트형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64비트 실수형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더블이라고 쓰는데 더블형은 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훨씬 더 정밀하게 값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키를 예를 들면은 내가 더블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64비트 네 실수형이 됩니다. 이렇게 더블형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저는 뭐 32비트 실수형 메모리들이 많이 컴퓨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플로트형 거의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대부분 더블형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더블형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블형을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죠. 근데 선언했으니까 뭐 하이트를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뭐 163.7이다 이렇게 해서 역시 세미콜론을 붙여주고 그 하이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조금 더 늘려버리고 네 여기서 프린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 그쵸 여기서는 %F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F 플로트형으로 써가지고 %N 이렇게 쓰고 콤마 네 하이트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은 하이트라는 더블형 변수를 실수형으로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B 하이트의 값이죠. 네 여기도 주석을 단다 그러면 뭐죠? 네 하이트의 값을 하이트라는 변수는 그거에 저장된 내용은 그쵸 저장된 내용을 뭘로 받는다? %F형으로 실수형이라는 얘기죠. 뭐 더블형 또는 실수형 뭐 실수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글로 출력 이렇게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출력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디버그 디버그 하지 않고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류가 났죠. 오류가 나면 겁내지 마시고 하이트의 재정의 그러면은 이 하이트가 뭔가요? 네 여기
163.7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기본 형식이 다릅니다가 나왔어. 이건 뭘까요? 네. 사실은 F는 32비트형이잖아요. 실수형. 근데 지금 하이트는 더블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LF라고 롱 플로트 LF 이렇게 해서 이거를 LF로 또 바꾸겠습니다. 그냥 F는 32비트 실수형인데 LF는 64비트 실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넣어서 LF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ebug Ctrl F5 이렇게 치면은 이런 쪽쪽쪽쪽 해가지고 오류가 없이 역시 하이트 재정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변수가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가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삭제를 해서 재정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W형으로 해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Ctrl F5 이렇게 실행해 보면 성공이 됐고 결과를 보면은 163.7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소수점을 0000을 자동으로 붙여줬는데 얘는 디폴트로 6자리를 출력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요거를 자릿수를 굳이 내가 6개까지 보고 싶지 않다 한다면 자릿수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소수점 첫 번째까지만 해라 하면 .2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 소수점의 자릿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해 보면은 실행이 됐을 거고 결과를 보게 되면 딱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변수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 그리고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인트형과 플로트형, 더블형에 출력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형과 더블형 그리고 정수형, 인트형 사실 이제 정수는 인티저에서 인트라는 걸 썼고요. 플로트는 이제 플로트 이게 약간 부동소수점이라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 건 따지지 말고 그냥 인트는 정수형, 그다음에 플로트는 실수형, 더블은 64비트 실수형 그렇게만 그냥 머릿속에 이해합시다.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캐릭터형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형은 CHAR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캐릭터형 해놓고 CH 이렇게 쓰면 어떤 CH는 문자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자형으로 해서 얘는 캐릭터형이라고 변수라고 붙이면 되고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ch는 어떤 문자 하나를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ch는 변수명은 어느 이름을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저는 그냥 ch라는 변수를 쓴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a라는 문자 a를 문자형으로 붙였고 모든 문장에는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도 한번 멘트를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그쵸? 변수 ch에 뭐라고요? A라는 문자를 저장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문자를 저장하는 것이고 그거를 출력은 또 어떻게 할까요? %C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 포맷을 한번 써서 한번 문자 ch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F %C를 써서요. %C 그리고 끝에 가서는 백슬래시 n을 해서 문장을 넘겨주고 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죠? 콤마 슬래시 해가지고 뭐가 빠졌죠? 들어갈 내용이 빠졌잖아요. 콤마를 넣어줘가지고 ch를 넣어준 다음에 ch의 변수에 저장된 값을 뭐로요? %C형으로. 이거는 뭐죠? 문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자형. 이렇게 해서 출력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네,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역시 전체에 오류가 없다면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건 말이죠.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오류를 찾으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이 20줄, 19줄에 해당되는 이 수많은 코드 중에 어느 한 군데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한 줄 치고 컴파일 해보고 두 줄 치고 컴파일 해보면은 그 줄에서만 오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된다면은 오류를 찾기에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쫙 짜놓고 한꺼번에 디버그를 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새로운 입력이 출발했을 때 그것이 실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